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새해 들어서 처음 방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코피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 합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코피가 더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엊그저께도 저희 병원에 코피가 나와서 응급실을 갔다가 오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많은 주위에,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서도 코피가 많이 나는데요. 그 코피 나는, 원인, 기전과 그리고 이제 대처 방법, 어떻게 지혈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코피가 한 번도 안 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흔하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피가 났던 경험이 있고, 아니면 주위의 어린 아이들에서 아들, 딸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이제 코피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 방법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쉽게 대처가 될 수 있는 건데 잘못 이해를 해서 응급실을 가거나 뭐 얼전케어까지 가는 것들을 안타깝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실을 가시면 또 거기서 뭐 몇 시간씩 고생을 하시니까 먼저 올바른 지혈 방법을 택하시고 그게 안 될 때 병원을 그 다음에 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피가 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죠. 이제 어린아이들 뭐 5세 소아과에서 보는 5세, 10세 미만의 아이들에서 코피가 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쑤시다가 코딱지를 빼려고 쑤시다가 그쪽 안에 있는 혈관을 손상을 시켜서 코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손가락으로 코 후비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코피가 났다 하면은 뭐 어린 아이들은 아니니까 성인들에서도 코를 후비다가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죠. 그런데 성인들에서는 많은 경우 이런 겨울철날 코피가 더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건조한 이유가 굉장히 커요. 건조하기 때문에 지금 코 안에 있는 혈관들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 혈관이 촉촉하게 코 안에 점막들로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지 괜찮은데 그게 건조해져 가지고 혈관 자체가 건조해지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코를 이렇게 뭐 숨 쉴 때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살짝 건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건드렸을 때 움직이면서 메마른 그 흙에 살짝 건드리면 흙이 쫙 이렇게 금이 쫙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들도 메마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살짝 찢어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이제 찢어지면 그쪽으로 출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코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나 서부에 사시는 분들은 사막기후 때문에 1년 내내 건조한 주위에 있으시기 때문에 코피가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아무 때나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히터가 돌아가고 그리고 겨울 자체가 건조를 더 심하게 건조한 기운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럴 때 점막이 더 건조해지고 뭐 피부도 안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돼서 코피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집안을 가습을 하고, 아무리 집안을 가습을 해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에 나오면서 외부 공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바셀린을 코 속에다가 코 쪽에 약간의 발라줘서 그 건조한 것을 그 방지나 좀 도움이 되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겨울철에 굉장히 건조하고 물은 많이 만지는데 로션도 안 바르고 하면 손등이 트잖아요. 그럼 손등이 트다가 어느 정도 너무 심해지면 여기가 갈라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잖아요. 되게 심한 사람들. 근데 그런 손등은 굉장히 피부가 거칠은 피부, 그리고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지만 코 속 점막은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그 정도 되면 이 안에는 더 심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쪽에도 코 안에도 바셀린을 좀 발라주면서 건조한 거를 막고, 밤에 가습을 하셔서 제가 예전에 가습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그 비디오 보시고 그런 가습 방법을 택하셔서 공기를 특히 밤에 좀 좋게 가습된 공기를 마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렇고 코피가 난다. 그러면 이제 지혈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보면 코피가 날 때는 이 안에, 옆에서 보면 이 안에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에 그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혈관에 손상이 돼서 이제 출혈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자체를 눌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머전시를 가면 이 콧구멍 안으로 해서 뭐 솜을 꽉 해서 눌러줄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의 코피는 잠시 눌러주면 멈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어떻게 지혈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코피가 나면 뒤를 묻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누르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벼도 주고 뭐 한 30초 있다가 움직이고 이러는데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든 그냥 이 뒤로 목을 젖혀놓든 대부분의 경우 코피가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어느 정도 멈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코피를 정확하게 이제 지혈을 잘 하시려면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코를 딱 물은 다음에 코를 막으시고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동작을 5분 정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코를 꽉 막고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흔들면, 자, 코피가 났을 때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핏줄이 땡기면서 찢어진 건데, 건조한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다시 핏줄이 이 지혈을 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띄어서 찢어지는 것을 다시 오프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가, 이게 핏줄이라고 하면 피가 해서 그 핏줄에서 피가 여기에 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딱 누르고 있으면 혈소판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지혈을 해줘요. 그럼 지혈을 해주고 딱 나면은 이제 피가 멈는데, 이 혈관 자체를 누르는 게 아니니까 바깥에서 늘어주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자, 고개를 앞으로 대느냐 뒤로 젖히느냐는 왜 앞으로 하라고 하냐면, 이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지금 코피가 나는 데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흘러내린 건데, 뒤로 하면 뒤로 해서 목구멍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 계속 흐르게 돼요. 그래서 핏줄 어떤 효과가 나냐면, 지금 여기가 누르는 자체가
핏줄은 터진 핏줄은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 누르지 못하니까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피의 덩어리가 이 코 안에 쌓여가지고 응고가 되면서 그게 핏줄 있는 데까지 이제 쌓이면 이렇게 돼서 그 혈소판과 응고 작용 인자들이 여기를 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고를 하니까 이제 피가 멈추는 건데 뒤로 고개를 젖혔을 경우 이 코 앞으로 나와서 막혔으니까 이렇게 핏덩어리가 있는 방법이 안 되고 이렇게 뒤로 했을 때 피가 계속 뒤로 흐르잖아요. 그럼 계속 흐르면 핏줄을 눌러줄 수도 없고 여기에 핏덩이가 좀 쌓여야 되는데 그게 계속 뒤로 넘어가니까 그 지혈이 덜 될 수 있죠. 거기다가 지혈이 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지혈을 방지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계속 출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특별하게 앞으로 숙이셔서 핏덩이를 여기다 모아가지고 그 핏덩이가 여기를 감싸서 지혈 인자가 여기를 지혈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저번 주에 오신 분은 코피를 이렇게 하니까 뭐 5분 10분 있으니까 막혔는데 또 코를 풀으니까 또 피가 나더라. 그래서 또 맞고 또 이제 괜찮아져서 그럼 코에 핏덩이가 있으니까 또 흥 불어가지고 코를 풀어서 빼니까 또 피가 나고 그렇게 이틀을 했대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다. 자, 여기서 잘못한 거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코 지혈이 됐는데 그 지혈이 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찢어진 거에 핏덩이가 여기서 이렇게 고이면서 응고를 하는데 도와줬는데 코를 풀으면서 여기에 있는 뭐 딱정이라고 하죠. 이 딱정이나 핏덩어리를 불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럼 내면 다시 여기가 찢어진 게 아문 게 아니잖아요. 임시 방편으로 혈소판이 살짝 붙어 있는 건데 그걸 코를 세게 불어서 확 떼내면 다시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코피를 막았을 때 코 안에 코 핏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어느 정도 놔두고 정상인이고 그 지혈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걸 살살 풀어서 버릴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오래 기다리셔서 이게 완전히 힐링이 되는 정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핏덩이를 살짝 부르면은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래도 그 코를 세게 풀게 되면 이게 이 바람의 저항 그리고 그 프레셔의 저항 때문에 지혈을 막고 있던 그 덩어리를 피딱정이를 떼내게 돼서 다시 피가 되는 경우를 만들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문제 없이 코피에 지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응고제, 뭐 월파린, 쿠마딘, 자렐토, 아스피린, 플라빅스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응고가 더욱 더디니까 항응고제를 먹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도 대부분 여기 누르고 이렇게 하고 보통 사람은 5분이면 멈춘데 이런 분들은 15분이 돼도 가만히 15분 동안 있으면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큰 핏줄이 터지면 지혈까지 되지 않는 약을 드신다면 이제 엎친 데 지친 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ER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큰 문제 없이 지혈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콕 하고 고개를 숙이고 5분, 최소 5분 움직이지 말고 이거를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고개는 움직여도 되는데 이 자체가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서 지혈을 하시고 그리고 코 풀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응급실 한번 갔다 오는 거 얼마나 힘드신지 아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그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간경화가 있으셔서 지혈이 안 되시는 분, 그리고 뭐 지혈 인자에 문제가 있는 병이 있으신 분, 그리고 지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계속 피가 난다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가셔야 되니까 그거 제가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